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들 거를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 아들은 컴퓨터 관련돼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 있었는데, 제가 그 결과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 결과물을 보고 깜짝 놀랐냐면, 그래서, 아, 일반 부모님들이 이걸 보면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뭐냐면, 그 보직을 추천해주는 보직이 떠요. 근데 그 보직들이 어떤 보직이냐면요. 최전방에 가서 일하는 보직들 있죠. 그런 보직들이 떠요. 그러니까 정말 못 모르는 사람들이, 아, 이거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나? 하고 신청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추천 보직을 보고는, 아니, 이거 도대체 이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해놨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해놓고요. 아, 오늘 막둥이 친구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 아들한테 병무청을 가야 되니까 이거 물어보라고 했어요. 아들아, 이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이랑 여기서 추천해주는 엄마가 봤을 때 보직은 전혀 맞지 않다. 이 보직들은 최전방에 정말 가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보직들인데 이거를 추천 보직으로 내가 해놨다는 게 조금 엄마가 이해가 안 가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는 군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네 일인데 네가 물어봐야지. 그렇다고 내가 따라갈 순 없잖니? 그렇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아들이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전화가 왔겠죠. 아, 이 예약날 그 신청한 게 맞느냐라고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서 상담사님이.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아,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누군가는 가야죠. 최전방도. 그럼요. 최전방도 가긴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이게 첫 최전방을 가가지고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전방 생활도요, 정말 잘하는 적성에 맞는 사람은 잘 맞아요. 특히 이제 신체가 일단 건강해야 돼요. 최전방은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체력 가지고는 못 버텨요. 왜냐하면 이 후방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일하는 거하고 최전방에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정말 해야 되냐면 북한이 바로 앞에 있어요. 북한이 바로 앞에 있는데 보직 자체가 그 철책선 있죠. 그거를 지키는 그 임무를 맡게 되면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시간 타임별로 그 곳을 근무를 서야 돼요. 그러면 그 부대에서 그 초소 근무 서는 데까지 걸어가는 시간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그 산에서 이게 시간 타임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산을 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추운 겨울에. 근데 그게 자연하고 잘 맞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게 잘 맞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팔과 어깨만 괜찮아도 정말 건강한 아이인데, 이게 그리고 또 전방은 어떤 게 있냐면, 훈련을 나가게 되잖아요. 훈련을 나가게 되면 텐트를 기본적으로 다 쳐야 돼요. 군인들은 다 텐트를 치잖아요. 지금 보면 보직에 따라서 텐트를 내 것도 치고 남 것도 치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일반병으로 가면 물건도 많이 들어야 할 이제 군대 생활 자체가 커지니까요. 많은 대인원들, 그러니까 같이 생활해야 되는 그 보직 자체가 사실은 힘들어요. 힘든데도 그거를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로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단 신체 건강하고 내가 자연을 좋아하고 힘도 있고 내가 북한 지역에 건물을 서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좀 있고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그냥 일반 모질병으로 가도 돼요. 근데 내가 좀 약하고 그다음에 체질적으로 뭐 이렇게 알러지나 기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연에 들어갔을 때 이게 더 심한 반응이 일으키고 뭐 이런 뭐 아들들 있잖아요. 그런 아들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런 데를 들어보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알러지가 있고 이런 데 훈련을 봄에 계속 이제 이동을 하면서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면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훈련도 힘든 데다가 본인이 못 버텨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아들들은 본인이 미리 정보를 좀 알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많거든요. 군대는 정말 어떤 위치에 있던 거기 자리에 있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애국이에요. 그 18개월이라는 시간을 본인이 좋아하는 곳에 가서 잘 해가지고
빛나게 하는 것도 애국이고, 본인이 좀 못하는 데 가서 버티는 것도 애국이긴 한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본인의 취미와 특기가 맞는 데에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타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지금 그 아드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병부청에 청춘대짐돌 병역 진로 설계를 들어가서 그걸 신청을 하고 받게끔 한 다음에 거기서 추천해 주는 보직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자격증이나 대학교를 아직 무슨 과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실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병역 환경 검사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4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4급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1급에서 3급 이제 만약에 나왔어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가지고 아드님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보직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역진로 상담 거기 받을 때 이제 이런 특이사항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이런 어깨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보직하고 맞는 데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서류상에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뭐를 준비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자격증이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가게 되면 어디를 갈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모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자격증이나 이런 거가 없어서 일반 병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날짜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입영 날짜. 입영 날짜를 지정을 해도 내 보직은 못 정해요. 그러니까 사단이나 훈련소, 기타 보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일반 병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가지 마시고 필요한 자격증, 운전병이 되면 운전병을 하면 좋고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거를 이제 봐서 또 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드님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를 좀 준비를 조금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병역 판정 검사 받고 그다음에 그 여부에 따라서 청춘 디딤돌 병영 진료 설계에 가가지고 설계를 받게 하고 거기에서 안내해주는 이제 보직은 나중에 혹시 보직을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을 해줬는지 저한테 DM을 주시거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보직이 어떤 건지를 조금 다시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격은 다 해요.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1차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2차를 다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에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거 지금 써주신 거 설명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드님은 사격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럼 청천디귿들 병영 진로 설계 6개공 어디로 지원하고 싶은지 지원하는 것과 지금 자격증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아들은 자동차 학과에 들어갔거든요. 1학년 지나고 보내려고 하는데 미리 자격증을 준비하고 지금 기본 검사만 받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일종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거든요. 자격증 따고 가는 게 좋겠네요. 미리. 그럼요.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나이가 그러면 21학년 지나고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20살인 거예요? 올해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21살인 거죠, 지금. 자동차 학과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자동차 학과를 들어가야 가거든요. 1학년 지나고 지금 20살이신 거죠. 지금 20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20살이면요. 지금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1차로 해야 될 게 병역 판정 검사.
이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날짜는 1월 21일 날 10시부터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그 날짜에 가가지고 검사를 1차로 받아요. 받고 똑같이 2차는 뭘 하시면 좋으냐면 아드님을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 설계 이거를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아들이 직접 지금 입학하셨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직접 본인이 군대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학과라 그랬으면 자동차 학과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사실 많거든요. 자동차 수리라든가 기타 뭐 이런 정비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자격증이라는 게 있으면 더 유리하겠죠. 들어가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래도 점수제예요. 군대는 대기업하고 똑같아요. 들어갈 때 서류 전형을 하기 때문에 모집병들 서류에 그 자격증이나 인원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게 좋은데 본인이 별로 의지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병역진로 설계를 가면 거기에서 네가 어디 가고 싶니?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이런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필요한 건 서류가 뭐고 뭐야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직접 준비하게끔 해야 돼요. 엄마들이 얘기하면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안내만 하세요. 그냥 알고 계신 정보를 야 이런 게 있다더라 뭐 어쨌더라 뭐 이러면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야 그냥 너 지금 1월 21일 날 그거 하는 거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봐라. 이거 지금 이렇게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야 이거 지금 안 하면 너 7월 달에 병무청에서 강제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라고 야 누구 엄마가 얘기하던데? 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딱 흘려요. 그러면 본인이 그래요?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럼 지금이 낫겠죠? 라고 해서 본인이 선택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야 그 청춘 디딤돌 병역진료 설계 그거 누구 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너도 공짜니까 한번 가서 받아보는 게 어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청춘 디딤돌 병역진료 설계는 지금 서울지방병부청밖에 없어요. 아직 다른 지역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지방병부청에만 예약 사이트에서 접수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상담을 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준비해 가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해 공군 어디에 가야 될지를 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가서 그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군대 때문에 왔는데요. 그러면 어떤 군을 희망하시나요? 그러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상담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너, 군 어디 가고 싶니?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면, 뭐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군대에서는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어? 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 몰라요. 뭐, 그래도 이런 거 좀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런 거 관련돼서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 그냥 웃으면서 농담 삼아 이렇게 주고 받으시면서 그거를 하게끔 하세요. 네, 자동차과 유리하네요. 그럼요. 기계공학과는 어떤 보증이, 기계공학과도요. 되게 군대는요, 기계가 많아요. 생각보다 군대가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있어요, 다. 비행기, 차,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뭐 탱크, 배, 다 있어요, 다. 다 있어가지고, 기계 관련된 것도, 그러니까 공과생이 군대는 좀 유리해요. 왜냐? 다 그 관련된 막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공과를 나온 사람들이 본인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자기의 그 배운 거를 더 큰 곳에 가가지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죠. 경험도 쌓으면서.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되는데, 저희는 경기도인데 서울로 가야 하나요? 그렇죠. 서울지방병부청밖에 지금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 생겼거든요. 작년 7월 14일인가? 그때쯤에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지금 20살이잖아요. 20살인데 저는 12월 언제 갔다 왔지? 초쯤인가? 그때쯤에 제 아들을 데리고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병부청에다가 엄마도 같이 가도 돼요? 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좋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따라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상담받는 모습도 보고 실제로 이제 상담해 주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이제 듣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가는 게 좋다. 제가 봤을 때 아들들이 거기 갔다 오면 그래도 달라진다. 네, 그래서 네, 아들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들들이 오래 안 가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건 거죠.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에서 자동적으로 그게 입학 서류가 들어가면서 연기가 돼요. 군대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24살까지, 그러니까 4년제를 들어갔을 때는 그 학교 다니는 동안 그게 되고요. 그다음에 2년제를 들어가면 2년제 다니는 동안에 학교에서 병무청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다는 걸 보내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기는 되고요. 아, 같이 가봐야겠네요. 그렇죠. 미리 하시고 같이 가보셔도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한번 보시고, 저는 들어갈 때도 좀 사진도 좀 찍었어요. 찍은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음가짐이 어떤지 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기록이더라고요, 그것도. 네. 제 아들이 병부청을 뭐 2번도 가겠어요. 신금할 때 이제 가긴 가겠지만, 그때는 누가 찍어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라다니면서 조금 숨어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좀 찍어주고, 또, 아들이 웃으면서 막 이렇게 손으로 막 가리는데도 또 찍고 뭐 그랬는데, 한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추억인 것 같아요. 신검 신청은 경기도 병부청에서 하는 거죠. 예, 각 지방 병부청에서 아마 이거는 하셔야 될 거예요. 신검은 그렇게 하는데 진로 설계는 서울밖에 없기 때문에 예, 서울에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